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7일 새벽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영혼 이탈 문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지금까지 해온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영혼과 철학의 빈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수수께끼 같은 그의 언행, 그것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2010년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위장 전입한 적이 있어서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가 아니군요. 2019년 8월이니까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내정이 확실시 됐을 때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는 그 위장 전입 문제가 알고 봤더니 과거 본인의 그 선산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 라고 또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증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는데, 우선 첫 번째가 1999년 10월 이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부산 해운대구에 사실은 살고 부인과 두 자녀, 하나는 딸, 하나는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10월에 서울 송파구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위장전입한 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위장전입의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장전입했다는 것이 결국 이때 딸 나이가 8살인데 초등학교를 서울에다가 넣기 위해서 본인과 딸만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 내지는 본인과 딸을 주소 이전을 송파구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과 부인은 해운대구에 그냥 남아있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만약에 별거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는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국 수석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게 위장전입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005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2005년 이전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 정부의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자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장관급 청문회가 생긴 이후, 그게 2005년입니다. 그 2005년 이후에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증해서 배제하겠다. 검증을 통해서 공직자 임명해서 배제하겠다. 이런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은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에 스스로 만든 셀프 준칙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본인들이 만든 셀프 준칙을, 예를 들어서 2004년에 그럼 위장전입한 건 위장전입이 면죄부가 된 겁니까? 무슨 대법원에서 2004년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전히 2004년이든 1999년이든 위장전입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몇 년도에 했건 위장전입은 곧 위장전입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장전입의 불법성이 2005년 이전에 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2005년 이전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걸 결국 확인시켜주는 의미죠. 아마 청문회에서 좀 두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2010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위장전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칼럼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과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이 바로 딸을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는 강남 상구라고 하죠. 그 강남 상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딱 들어맞는 내용인데 본인의 행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이 즈음에 1998년 1월이죠.
이 즈음에 이 송파구 아파트를 조국 그 당시 교수가 매입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이런 거 있죠. 경매 물건이 싼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경매 물건이 뭐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거나 빚에 쪼들리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놓은 물건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눈물 젖은 빵입니다. 그 남의 눈물 젖은 빵을 좀 싸다고 해서 적어도 돈 있는 사람이라고, 돈 있는 사람과 양식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빈자와 약자의 편이라고 해서 정의를 독점한 양 여러 칼럼과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바로 그 IMF 초입입니다. 1998년 1월이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직 취임하기 전이죠. 그 당시에 그거를 3억 9천만 원짜리를 2억 5천만 원에 삽니다. 한 35% 정도 시가보다 싼 가격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땅을, 아니 그 아파트를 사실은 눈물을 머금고 내놨을 겁니다. 근데 조국 교수는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여기에 불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빈자의 편 또는 약자의 편이라고 했던 그런 본인의 언행이 이 경매 물건을 샀을 때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폴리페서 문제입니다. 2004년과 2008년 서울대 대학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이 폴리페서 문제는 교수의 정치라는 제목 아래 지켜야 할 금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조국 교수는 자, 만약에 선출직에 출마한다고 해서 교수가 휴직을 한다면 그 4년 동안 해당 학교는 교수를 충원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낙선해서 학교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후유증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선출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민정수석직에서 2년 2개월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하고 복직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법무장관에 내정돼서 또 휴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무장관은 1년을 하게 될지 몇 개월을 하게 될지 몇 년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자, 교수를 충원하지 못합니다. 서울대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였듯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은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말대로 만약에 법무장관이 끝나고서 학교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본인 말대로라면 후유증이 남을 겁니다. 이게 정말 휴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또 하나, 올해 6월 13일 바로 중앙일보 기자와 문자 메시지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고 행정부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에 적합하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이때는 이미 조국, 이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물망에 오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법무장관 내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왜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고 행정부형 인간이라 했을까? 행정부형 인간 잘 아시다시피 임명직입니다. 임명직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무슨 하자가 있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현행범으로 잡혀가지 않는 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도 사실이지 않았을까. 본인은 늘 바로 이러저러한 언행불일치와 그 다음에 뭐 본인의 그 소위 뭐 강남 좌파형이라고 하는 본인도 인정했듯이 그런 부분에 관한 일각의 비판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나는 청문회 통과 못한다고 했던 거,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까. 아, 이제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 하는 부분에 관한 퍼즐이 풀리는 듯 싶습니다. 청문회 아직 날짜 잡히지 않았지만 이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고 또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임명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보기엔 뭐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면 그래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지켜보십시다. 감사합니다.